갑시다요. 이 지난 시간에 할 때 이제 쌤이 하나를 안 알려줘가지고 복습 겸 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혈구들이 있다고 쳤을 때 A형, B형, AB형, 그 다음에 O형이 있다고 하자. 요새 A형은 A형의 항원이 있다 그랬죠.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B형은 B형 항원을 가지고 있고 AB형은 AB형을 가지고 있다. O형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항원을 우리가 항원의 개념은 병원체에 쓰니까 뭐라 쓰자 그랬어요? 응집원의 개념으로 써주시면 되고, A형은 응집원 A가 있고 B가 있고 A와 B가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응집소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지 이런 건 쌤이 대장균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고, A형은 베타를, B형은 알파를, 얘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알파랑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열 관계도를 보면요, O형이 A, B형한테도 A형한테도 B형한테도 전부 수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A랑 알파랑 만나면 응집한다면서요. P 떡 된다면서요. 다시 B랑 베타랑 만나도 응집한다면서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얘네한테 수혈이 가능하대. 이상하지 않니? 얘 알파 베타 가진다며. 근데 얘한테 수혈하면 알파 베타 만나가지고 피 떡지지 않겠어? 왜 수혈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우리 혈액에서 혈구랑 혈장으로 나눴잖아요. 이 혈장 속에 항체의 농도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 항체의 농도가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감염돼가지고 온몸에 세균이 득실거려. 그러면 뭐가 많겠어? 항체가 지금 농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항체 중에 알파, 베타에 대한 항체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뭔 소리냐면 얘는 혈장에는 항체가 얼마 없음. 항체 개수랑 혈구 개수랑 비교를 해보면 누가 훨씬 많냐면 혈구가 훨씬 많아. 쌤이 이거 한 개 이렇게 그릴 때마다 10배 차이라고 보면. 그래서 혈구가 개수가 훨씬 거의 한 10의 7승배 차이 날 겁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O형의 피를 퍼가지고 얘네한테 주더라도 워낙 항체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수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책들 보면 앞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소량. O형이 피를 나눠줄 수 있다. 근데 O형 피를 막 1리터씩 줘버리면 전부 피떡 져요. 아무리 농도가 낮아도 얘를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많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얘가 가진 혈액을 얘한테 준다고 하면 얘는 혈구에는 이게 많을 거 아니에요. 혈구가 많으니까 이게 많겠죠. 그리고 O형 피 전체로 보면 농도가 낮다 해도 이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는 수혈하기가 어렵다. 근데 요렇게는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는 잘 안 쓰는 방법이야. 웬만하면 동혈 같은 피한테만 수혈을 해줄 수 있어. 급할 때 조금 쓸 수 있다, 알겠죠? 조금. 이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동혈의 피가 많이 없어. 그때 O형 피를 엄청 많은 AB형 피에다가 섞어. 이렇게 안 뭉칠 정도로만 계산해서 그 다음 AB형 피를 뻥튀기 한 다음에 쓸 수는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지, 애초에 O형 피를 AB형한테 엄청 많이 수혈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혈구가 훨씬 많아서 알파 베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량만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돼. 근데 반대로 AB형이 O형한테 넘겨줄 때는 AB형이 혈구가 엄청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O형 몸에는 알파 베타가 낮은 농도지만 몸 전체 혈액차 차이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AB형의 혈구가 넘어가면 결국 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반대로는 힘들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이거 꺼줄래? 요거 설명을 빠뜨렸어.